안녕하세요 바린이 여러분, 바린이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방국 일주도 함께하고 정말 다양한 추억들을 만들어 왔었던 제 두 번째 바이크 C125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C125의 첫 번째 장점은 고급스러운 마감과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커브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해와서 굉장히 귀여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바이크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저렴한 110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러운 자재와 마감으로 인해서 풍기는 느낌 자체가 훨씬 더 이게 더 비싼 오토바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순정 상태의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110보다 C125의 디자인이 훨씬 더 멋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점은 ABS 브레이크입니다. 110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이 ABS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브레이킹이 가능합니다. 이런 안정감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편하게 오토바이를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 슈퍼커브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클러치 없이 편하게 기어를 변환할 수 있는 시소 기어가 일반적인 스쿠터를 탔을 때와 비교해서 훨씬 더 주행에 재미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그때그때 도로 상황에 맞게 기어를 변속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리터당 6-70km에 달하는 미친 연비입니다. 슈퍼커브를 볼 때도 그렇고 이 C125를 볼 때도 주유비에 대한 압박은 솔직히 느낀 적이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반국 일주를 했을 때도 하루에 2번 이상 주유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일주일에도 5,000원이면 평범한 시내 출퇴근 용도로는 아주 충분했습니다. 다음 C125의 장점은 기본 시트의 편안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슈퍼커브 110 같은 경우에는 시트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서 여러가지 커스텀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C125는 기본 시트에 앉아 있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C125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125의 단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로 슈퍼커브 110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봅니다. 110과 C125를 비교했을 때 가격이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좋게 말하면 C125가 110의 상위 호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가격 대비만큼 더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살짝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소재의 고급이라든지 깔끔한 마감 이런 것들도 강점이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110이나 125나 큰 차이를 느끼시지 못하고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C125는 무언가 커스텀하는 재미가 110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C125는 풀업 아반떼라는 느낌이라면 슈퍼커브 110은 기본 옵션 아반떼에 메가 옵션을 붙이는 재미가 따로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BS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ABS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125cc 이하의 바이크 특성상 그렇게 과한 속력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ABS를 활용할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기왕 ABS를 넣어줄 거면은 전륜뿐만 아니라 후륜에도 조금 넣어줬으면 훨씬 더 체감이 잘 됐었을 텐데 아쉽게도 전륜에만 ABS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쉬운 기어 변환이 물론 주행 중에 재미를 제공해 주긴 하지만 저배기 특성상 기어 변속을 자주 해야 된다는 게 나름 스트레스로 다가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이 라이딩을 하는 동생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 베스파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단순하게 스로틀 강도만으로 속도를 조절해서 편안하게 주행하는 걸 보면은 장거리 주행할 때는 아무래도 그에 대한 피로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연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슈퍼커브도 뛰어나고 C125도 뛰어납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상황은 아니지만 200만 원이나 더 비싼 비용을 낸 C125 오너로서는 살짝 섭섭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비싼 오토바이가 무조건 연비가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C125는 잘 만든 바이크긴 합니다만 너무나 잘난 형 슈퍼커브 110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같은 가격대에 같은 CC급의 오토바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디 크게 뒤처지지는 것 없이 준수한 성능을 내는 오토바이지만 125cc 이하급에서는 어마무시한 가성비를 보유하고 있는 슈퍼커브 110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조금 저렴하고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슈퍼커브 110을 서브 바이크로 주행을 하고 조금 더 돈을 들여서 고배기 바이크를 메인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저에게 많은 추억을 가져다 주었던 C125 실사용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